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30일 수요일 오후 4시 12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을 했지만 실질적인 분위기는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리와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됐고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가장 약했던 S&P 지수조차 상승 마감을 하면서 세계 증시가 상승 전환을 했다. 이제 뭐 하락의 어떤 위험 이런 거는 거의 다 극복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상승 전환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에는 그 구글의 긍정적인 실적과 AMD의 부정적인 실적이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가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승 전환된 거는 맞긴 맞는데 오늘 하루는 좀 구글과 AMD의 뭐 그런 표면적인 그런 실적이 엇갈림에 따라서 좀 오늘 하루는 혼조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보시자면은 미국 증시가 어제 이렇게 혼조하게 마감을 했고 유럽 증시는 어젯밤에 좀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이게 막 그렇게 하락 전환을 할 만큼 심각한 건 아니니까 일단 패스하고요. 오늘 아시아는 일본은 상승, 근데 중국과 한국은 하락 마감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혼조했죠. 근데 어쨌든 혼조했다고 한들 세계 증시는 일단 상승 전환이 됐다. 특별한 위험 신호는 일단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중요한 일들이 쭉쭉쭉 연속이 되죠, 그죠? 오늘 밤에 이제 이 어젯밤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구글하고 AMD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 실적 발표한 내용이 이제 오늘 밤에 본격적으로 미국 본장에 반영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다양하게 발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ADP 고용 지표, 또 그리고 뭐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 이런 것들, 네. 경제 성장률 전망이 아니죠, 그죠? 3분기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미국입니다.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기 기업 실적들도 이제 연속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겠다 이겁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가 마감하고 내일 아침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계속해서 중요한 이벤트가 연속이 되니까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이벤트들이 연속되기 직전인데 이제 막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이 연속적으로 발표가 시작이 되는데 이 지표 발표를 앞두고 일단 세계 증시는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그리고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상승을 전환을 해버렸으면 저런 이벤트들이 결과적으로 더 상승을 자극시키는 확률이 좀 높다고요. 그래서 일단 세계 증시는 더 올라가겠지.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시나리오로 깔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말씀드렸고 오늘 장중에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이 그냥 뭐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에는 이 고려아연이 자꾸 어쨌든 좀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죠, 그죠? 한국 증시는 뭐 AMD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뭐 반도체 부진, 반도체 업종 지수가 지금 시간 외에서 계속해서 미국 증시 시간 외에서 1% 정도 하락 중이거든요. AMD가 시간 외에서 계속 꾸준히 마이너스 7%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뭐 한국 증시는 그러한 좀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영향과 또 그리고 고려아연 이슈 때문에 좀 한국 증시는 좀 부진하긴 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 최윤범 경영권 방어용 차입금을 일반 주주 돈으로 갚는다라고 하고 있죠. 정말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어갖고 고려아연이 오늘 하한가를 갖고 하한가 덕분에 이제 한국 증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끌어내리는 좀 그런 악영향을 주긴 줬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국 증시가 하락으로 전환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저런 이슈들이 오늘 한국에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었죠. 그래서 이런 오늘 있었던 일들보다도 이제 앞으로 이제 있을 이벤트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안 드렸네요. 오늘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한 저녁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반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재무부에서 그 채권 발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도 또 채권 시장이 들썩들썩 할 수 있어요. 채권 시장이 들썩들썩 한다는 것은 주식 시장도 같이 들썩들썩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일단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의 관계는 채권과 주식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채권이 올라가면 주식도 올라가고 주식이 떨어지면 채권도 떨어지고 요즘 이제 두 개가 같이 동행하고 있어요. 고금리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채권이 하락을 하면 주식이 떨어지는 그런 그죠? 그렇게 지금 같이 동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요. 근데 아무튼 이 어제 밤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또 그리고 뭐 채권 입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채권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반등까지는 아니고 이제 하락이 좀 둔화가 되고 있죠. 채권 시장이 하락이 둔화가 되고 있고 주식 시장은 어제 그거에 좀 좋아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오늘 밤에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채권이 본격적으로 좀 살아나는지 여부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채권 시장에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등장할 수도 있으니 좀 자세히 좀 잘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강달러 고금리 흐름이 지속 중인데 이 강달러 고금리 흐름이 오늘부로 어떤 변화의 신호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그런 관점으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채권과 달러의 어떤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채권과 주식이 지금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죠? 채권이 오르면 주식도 올라가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채권이 반등을 하고 그렇다면 주식 시장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고금리가 해소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가볍게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잠시 후에 개장 예정인 유럽 증시는 일단 하락 출발 예정입니다. 일단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미국 증시는 이제 구글의 긍정적인 실적으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상승 중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좋은 실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 근데 그 유럽 증시는 일단 왠지 모르겠지만 좀 부정적인 출발을, 좀 안 좋은 출발을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오늘 상승했고 중국은 하락했고 한국은 오늘 뭐 특정한 이슈가 있어서 조금 좀 많이 빠지긴 했네요. 뭐 대세에는 일단 뭐 큰 지장은 없으나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차트 내용 좀 가볍게 좀 체크하고 마치자면요, 이 독일 증시입니다. 여기서 일단 뭐 조금 더 빠진다라고 해도 일단 아직까지는 우상향 중인 것으로 일단 보고 눌림시 매수를 일단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인데 오늘 밤도 좀 심각하게 빠지면은 또 다시 분위기는 또 묘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밤이 독일 증시 입장에서는 좀 중요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중국 증시 보자면은 중국 증시는 이렇게 부진했습니다. 오늘 그 중국 A50 지수 뭐 이런 것들 보셔도 그렇고 상해종합하고 비스무리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오늘 낙폭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중국 증시는 조금 좀 심상치 않은 매도세가 등장하긴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거는 그죠, 중국 증시는 일단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이런 모습이면 아마 5일선 깬 것 같거든요. 이런 모습이면은 다시 지금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자세히 그림을 보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은 좀 문제가 있죠. 이런 흐름이면요. 중국 증시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끝내고 반등을 했는데 반등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고 여기서 재차 꺾인다라고 하면은 이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심각하게 다시 또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죠? 그럼 결과적으로 중국 증시는 또 답답한 큰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여기 아래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중국 증시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뭐 뭐 그냥 갖고 가셔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쪽 중국 증시가 이미 오른 걸 보고 여기서 중국 좋다라고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죠? 별로 안 좋겠죠. 어쨌든 중국 증시는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계 증시와 약간 좀 청개구리식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일단은 지금 세계 증시가 어제 제가 오늘 아침 영상에서 세계 증시가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좀 감안을 하면은 중국 증시는 앞으로 좀 소외되지 않을까, 당분간 안 쳐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본 증시 보자면 일본 증시 잘 올라가고 있죠. 그죠? 바닥 나왔고 잘 올라가고 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내용 그냥 가볍게 봤고요. 아직까지 달러 강세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냥 위안한데 아직까지 위로 잘 올라가고 있다. 의미 있는 어떤 하락 전환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엔화도 계속해서 약세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지난번에 이때 기억하시죠? 그죠? 엔화가 초강세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 이러면서 이때 주식시장이 박살을 났었죠. 다시 그렇다면 엔화가 올라가는 거는 엔캐리 트레이드 가속화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일단 이런 모습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주식시장에 양호한 좀 우호적인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뭐 엔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석도 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중국 증시가 좀 부진하긴 했는데 구리 가격은 계속해서 그냥 제자리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은 계속해서 답답한 그런 모습들에서 일단 방향성을 잃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국 증시 내용 좀 살펴보자면요.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코스피는 오늘 뭐 고려아연 이슈, 고려아연이 여기 보시다시피 오늘 하한가를 갔습니다. 고려아연이 여기 보시면 여기 조그만하게 나와 있는데 하한가를 갔어요. 뭐 이런저런 영향 등으로 인해서 오늘 좀 흐름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금 보시는 게 선물 5분봉인데 오늘 장중에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해갖고 쭉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는 어떻게 됐냐면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겠냐면은 지금까지 어떤 상승으로 전환을 하는 의미 있는 매수세가 여기서 나왔던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 매수세를 다시 무효화시키는 그런 또 매도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지난번 나스닥하고 비슷해진 거죠, 그죠? 지난번 나스닥하고 해석이 그러니까 비슷해진 거죠. 위로 올랐던 매수세가 있었는데 이걸 다시 무효화시켜 버렸으니 방향성 제로, 혼조한 구간이 돼버린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완전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고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솔직히. 지금 이런 거를 보고 오늘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으니까 다시 하방 베팅 이렇게 보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교적 좀 빨리 좀 어느 정도 낙폭을 좀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증시 흐름 자체가 너무 좋기도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아직 짱짱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이런 걸 보고 의미 있는 매도세다, 하락으로 전환되는 거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이런 거는 그냥 이제 약간의 상승 탄력이 남아 있었는데 상승 탄력이 죽어버렸다. 그래서 옆으로 혼조하게 돼버렸다. 라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따지면 조금 더 여전히 상승 쪽으로 좀 유리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움직였던 건 이제 어떤 선을 기준으로 움직였냐면 요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이 라인이 있었는데 이거에 일단 지지를 하면서 요렇게 살짝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5일선 부근에서 일단 마감을 해서 일단 어쨌든 미약하게나마 하락할 생각은 일단 잘 없구나, 이런 거를 일단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탄력이 완전 죽어갖고 방향성이 혼조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아직까지 코스닥은 이 눌림이 나온 거죠. 코스닥은 눌림이 나왔는데 이런 거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 전략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스닥은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 없이 이 정도까지 가볍게 눌림 나올 수 있는, 그냥 일반적으로 눌림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그냥 눌림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좀 심했고요. 오늘 코스피는 이제 보통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체력이 있고 좀 강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조정의 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솔직히 이거는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런 하락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떤 건강 상태는 사실상 이제 비슷비슷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좀 알 수가 있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제가 그래도 코스피가 조금 더 건강 상태가 좀 좋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아래쪽으로 조정이 좀 굉장히 깊어지면서 이거를 이런 모습을 코스닥보다 건강하다라고 하기는 이제 좀 무안해졌습니다.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결국 그놈인 걸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좀 모양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둘 다 모양 비슷한데, 어쨌든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일단 코스닥은 딱 눌림 나오는 적당한 자리까지만 일단 딱 눌림이 나오는 보편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아무튼 오늘 좀 과하게 좀 눌리긴 했다. 그래서 역시 코스피도 약하구나, 이런 거를 좀 알긴 했는데, 어쨌든 조금 더 그나마 그 상승의 힘이 조금 더 센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도 눌림시 매수 유효,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가 오늘 뭐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은 뭐 그렇게 의미 있게 올라온 건 아니니까 그렇게 뭐 시장이 큰 위기에 처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막 그렇게 위기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뭐 풋옵션들이 오늘 이제 잠시 좀 움직이긴 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의미 있게 막 풋옵션들이 살아나고 그런 건 아니고 뭐 풋옵션들이 죽고 있는 이런 추세 자체에는 특별히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오늘 저렇게 코스피가 한번 훅 맛이 가면서 이제 이 콜옵션들이 많이 다쳤죠. 콜옵션들이 좀 상처를 많이 입어가지고 이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누적시켰던 상승 에너지가 싹 그죠? 싹 청소가 돼버려가지고 다시 뭐 그나마 어떤 앞으로 그래도 좀 이대로 가면 뭐 코스피도 급등할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날려버리게 됐죠. 그죠?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저금을 해왔던 잘 모아왔던 상승 에너지를 싹 날려버려서 급등이니 뭐니 그런 일말의 희망조차 싹 날려버린 게 이제 오늘이 되겠습니다. 역시 한국 증시는 참 답답하다. 이 한편으로 참 걱정되는 게 지금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인데도 이런 모습인데 나중에 공매도 허가되면은 참 모양이 참 어마어마할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오늘 분위기 안 좋았다. 그래서 코스피 상승 종목수 얼마 안 되고 뭐 코스닥은 코스닥 역시 상승 종목수가 좀 더 적었다. 한국 증시 오늘 좀 부진했다. 뭐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 한복판에는 고려아연이 또 한몫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 좀 볼 건데 삼성전자는 뭐 매우 양호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보시는 게 30분봉입니다. 30분봉에서 진한 오렌지색 선이 이제 1봉에서 21선에 해당하는 그런 선인데 1봉에서 21선을 보시다시피 그 21선은 무거운 저항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21선을 터치를 하면 밀리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밀린 거고요. 그래도 이 정도에서 이렇게 장 막판에 어느 정도 매수세를 살짝 보여주는 거는 이 정도면 굉장히 전 양호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어마어마한 이 매도세를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이 정도면 삼성전자는 굉장히 선방했다 이거고요. 다만 이제 그 상승의 기울기가 좀 훼손이 되고 있죠. 만약에 오늘 조금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종가상으로 21선을 이 진한 오렌지색 선을 돌파 한착을 했었더라면은 삼성전자는 V자형 반등도 가능했는데 오늘 보시다시피 장 초반부터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 상승의 기울기가 어떻게 됐죠? 이제는 요렇게 선이 그어질 수 있게 됐죠. 앞으로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긴 하겠지만은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긴 하겠지만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속도가 요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요렇게 조금 좀 속도가 좀 둔화가 되고 있구나 요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굉장히 강한 거예요. 삼성전자 지금 이제 중요한 저항에 맞고 밀린 건데 약간 조정이 나온 건데 지금 뭐 너무나 강합니다. 5일선이 여기 진한 보라색 선에 해당하고요. 요게 11선에 해당하는 선인데 이런 선들이 터치도 안 하고 지금 이런 모습 보이고 있다라면은 이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도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라면 일단 코스피 지수도 앞으로 좀 긍정적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기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조금 좀 이제 앞으로 좀 서운해질 수 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위쪽에 무거운 저항이 있는 날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좀 하락을 했는데 이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덕분에 하이닉스는 좀 오를 수 있었지만은 근데 이제 만약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계속 강하게 이렇게 움직여 준다면은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2거래일 동안 삼성전자가 4~5% 가량 오를 때 하이닉스는 약 5% 가량 하락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도 다 봤고요. 오늘 미국 증시는 이미 일단 상승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스닥은 어제 그 이제 중요했던 저항 자리가 2650이거든요. 이 자리를 어젯밤에 이제 의미 있게 좀 돌파 한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 어떤 혼조했던 그런 구간에서는 일단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혼조했던 구간, 여기 이 구간, 이 구간 상단이 2650이었다고요. 그래서 특별한 이슈 없으면은 일단 계속 위쪽으로 일단 올라가는 걸 일단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에 변화를 기대할 수도 있는 날이기 때문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국제유가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그냥 가고 있고
금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뭐 다 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